반갑습니다. 6월 15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7%나 급락을 했습니다. 막판에 많이 쏟아졌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같이 동반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아침에도 약간 걱정을 좀 해드렸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하락세를 보이게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올라온 것들을 많이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지금 관심은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4.76%, 오늘 종가가요, 저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가로 그냥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2030.82%포인트, 2030.82포인트, 그래서 4.76%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난주부터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인버스 쪽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인버스 쪽 투자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인버스 쪽에 추가적인 그런 매수가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그 부담을 주는 영향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시장 레버리지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키겠다, 이렇게 매도를 쳐버리게 되면은 사실 개인들의 매수는 좀 한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락 시점에서 계속 사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포지션이 지금은 약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분봉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14시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이게 1시 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 이런 매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까지 주가를 확 밀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인가, 그 여부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텐데, 지금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지선까지 밀긴 밀었는데 지지가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선 확보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면, 또 이렇게 그냥 밑으로 팍 때려버렸다라면 별 수 없죠. 그냥 조정을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의 급락을 원한 건 아닌데, 네, 일단 과매수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과매수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사실적으로는 좀 쇼크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이제 시종 잔고가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일단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2000포인트에서 지지 여부를 또 다시 테스트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의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2차 확산에 대한 그런 부담감, 여기다가 이제 북한까지 가세를 합니다. 북한이 이제 또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크게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단기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상승, 뭐 그 외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상황이 좀 뒤숭숭하고 불안할 때, 이럴 때 악재를 때려버리게 된다라면 그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7%대 하락이고요. 뭐 저점이
뭐 오늘 종가가 저점으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분봉상 보면은 1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에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타났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조금 시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역부족이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변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매수에서 일단 정상 범위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부분이 50이라고 우리가 봤을 경우에 50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지표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가 됩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주가가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650이나 660까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과매도 국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포인트는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미 과매수 국면 들어갈 때부터 조금씩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뭐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시든 아니면 단기적 차익 실현에 들어가셨던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는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 방향이 바뀌겠느냐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추세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어떤 찬물기 연기 그런 것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을 좀 식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와중 속에서도 이제 개별주적인 부분들은 좀 뛰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푸르딩딩한 스머프들이 막 출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관점들은 일단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상태에서 또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계속 늦추지 않고 진행했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면 사자마자 떨어지는 포인트. 뭐 어제부터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7% 떨어졌다. 또는 그저께부터 샀는데 어제 떨어지고 또 지난 주말에 떨어지고 오늘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일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하게 매수하지만 않았다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의 조정은 어쨌든 간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소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지만이 밑에서부터 잡아서 반등을 시킬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단가 조정이 가능한 또는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면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데드크로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일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일단 데드크로스 나오게 되면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는 옆으로 횡보 정도는 무조건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가 잡히더라도 조정 국면이 조금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천천히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수급 동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4,700억 4,700억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순매수로 바뀌었었던 그런 부분에서 매도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부담이 되겠죠. 환율 잠깐 볼게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같은 부분도 분명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네. 오늘 1%대 상승하게 되면서 121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이 환율과도 좀 연결이 될 테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우리가 넓게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기적 조정이 일단은 뭐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투자 심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과 반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조만간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조금 길게 보자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1차 때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더블집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 또 그동안 1차 때 많이 당했었던 그런 불안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2차 확산 지금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불안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유행이 되는가. 중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핑계거리일 수도 있어요. 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죠. 뭐 경제가 계속 좋아진대, 주가가 계속 올라간대. 근데 여기다 대고 차익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을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댈 것은요,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주 중, 초중반부터 시작되는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경제 지표는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 경제 지표 회복에 따른 그런 주가 반등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국면이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 가까이 있어요. 이제 21선 지지는 깨졌다 하더라도 그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그 즈음이 저점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좋은 종목들, 많이 하락한 종목들,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갈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개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뭐 매수를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개인들의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 물타기를 한다거나 막대한 자금을 쏟아넣지 않으면 이거 자체로 부담입니다. 왜? 매수하고 또 떨어지고 매수하고 또 떨어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만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얻어맞았다라면 기다렸다가 네, 하락이 끝나갈 때쯤에 조정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들고서 기다리시라. 매수의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전 시험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급 동향 오늘 뭐뭐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저점 지지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면 일단은 추가 하락을 통해서 저점 지지를 살짝 깰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권대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저점 지지에 가까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네요. 네, 그리고 인버스 쪽은 매도를 좀 쳤어요. 인버스가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약간의 이제 그동안 물타기 했었던 부분에 대한 손실 복구 그런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갔을 수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바로 연결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인버스 매수가 들어갔죠?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과매도 국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과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6월 중반부 들어서면서 과매도 국면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6,700원에서 7,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하락을 무조건 만들 수밖에 없겠다. 단기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하루만 치고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려는 움직임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매도가 좀 들어간 상태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저점권 지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도 아직 애매한 거죠.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지가 가까운 종목들 위주로 즉 안전하게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좀 문제긴 한데 코덱스 200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코덱스 200이라는 것은 시장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시장의 방향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대형주 위주의 모습이잖아요. 시총 상위권 200위권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200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과연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덱스 200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게 되면 069500이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월 15일이니까 아마도 요거를 이제 6월달 초반으로 한번 넓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 초반으로 넓혀서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은 순매수예요.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죠? 2,800원. 외국인들이 지금 물려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매수가 들어간 건 뭐죠? 물타기. 그죠?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점에서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코덱스 200쪽 매수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인버스 쪽, 네, 매수가 좀 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방향성은 일단 인버스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인버스 쪽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추가 하락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하방 쪽으로 강하게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간에 반등,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점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지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실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라면 그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시죠? 예. 돌아설 때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추세는 우상향인데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물론 단기적 충격에 의해서 지지선, 이 추세선을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하락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내일 읽으시면 되는 거죠. 경제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와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네, 그것이 뭐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조금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와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떠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 전달해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